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죠. 경기도 시흥의 한 산업단지, 그 안에 직원 60명짜리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1년 매출은 240억 원 남짓. 동네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앞에는 누가 줄을 서 있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한국을 대표하는 거인들이죠. 거기에 미국 엑슨모빌, 러시아 국영 광산까지. 도대체 이 작은 회사가 뭘 만들길래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이 이 한국 회사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 회사 사장님이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산업의 주권을 다시 찾자고요. 아니, 잠깐만요. 엘리베이터에 무슨 주권이 있다는 걸까요? 오늘 그 이상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 장면부터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연정만 잠실 종합운동장의 몇 배. 이 거대한 공장을 짓는 데는 한꺼번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들어갑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좁은 통로 하나로 사람이 몰리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사라집니다. 예전엔 직원 6천 명이 작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차례로 타려고 1시간 20분 동안 줄을 섰다고 하죠. 그 1시간 20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정작 생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택 공장 한쪽에 정말 이상하게 생긴 엘리베이터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작은 방이 아니라 거의 작은 체육관입니다. 한 번에 500명, 그러니까 시내버스 10대 분량의 사람이 한꺼번에 탑니다. 사람만 타는 게 아니에요. 화물 기준으로는 한 번에 60톤. 무게로 환산하면 코끼리 1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셈이죠. 그렇게 사람 500명과 자재가 통째로 110m 높이까지 슝 올라갑니다. 1시간 20분 걸리던 일이 단 20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 엘리베이터입니다. 만든 회사는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 그 이상한 이름의 작은 회사. 이 골리앗 엘리베이터는 그냥 큰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송산이라는 한국 회사 한 곳만 만들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현대도, LG도 이 회사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만든 또 하나의 발명품은 솔직히 듣고 나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 이 회사의 직원 수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삼성과 현대에 납품하는 회사니까 적어도 1000명, 2000명은 되겠지 싶으시죠? 아닙니다. 사람인과 인크루트 같은 채용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사원 수는 60명 안팎. 동네 빵집 체인 본사보다 작습니다. 매출도 240억 원 정도. 우리 평범한 직장인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이 회사 1년 매출이 회사원 500명 정도의 연봉을 합친 액수입니다. 거대 산업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규모죠.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세계 단 하나뿐인 기술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 시계 바늘을 199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엘리베이터 시장은 사실 황금기였어요. LG산전, 동양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한라엘리베이터 모두 한국 토종 브랜드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도 쓰고 수출도 했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기영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강기를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80%가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사라진 일자리만 20만 개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IMF 사태죠. 빚din에 올라앉은 한국 대기업들은 돈 되는 알짜 사업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간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였어요. 안정적인 시장, 끊임없는 수요, 게다가 한번 설치하면 유지보수로 수십 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회사를 사들이자마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기술과 한국 일자리는 그렇게 빠져나갔죠. 그런데 외국계 회사들이 가져가지 않은 영역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특수 엘리베이터. 일반 아파트, 일반 사무실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는 사양만 맞추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특수 엘리베이터는 다릅니다. 발전소면 발전소, 조선소면 조선소, 반도체 공장이면 반도체 공장. 현장마다 크기도, 용량도, 안전기준도 다 달라요. 한 대 한 대 거의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거대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다 맞춰주는 게 번거롭고 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은 이 시장을 그냥 비워둡니다. 이 빈 공간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기영. 1994년 그는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를 창업합니다. 회장 사무실 한쪽 벽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있다고 하죠. 승강기 산업의 주권을 찾자. 어떻게 들으면 거창하지만 사실 그가 본 풍경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지하철역에 가보니 휠체어를 탄 분들이 올라갈 길이 없더라. 노약자가 계단 앞에서 멈춰서더라.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거대한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안전하게 한 층씩 오르내릴 수 있는 작고 컴팩트한 휠체어 리프트였습니다. 핸디 리프트라는 이름이었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에는 국내 최초의 오토 리프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해에는 한국 1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서울 양재천 공원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1999년 결정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위에 별도로 기계실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는 신개념 모델이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그는 대통령상을 받고 신기술 실용화 대상을 받고 국무총리 표창과 벤처기업 대상까지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산에 전혀 다른 종류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발주처는 거대 산업 현장. 의뢰 내용은 단순했어요. 우리 직원 수천 명이 매일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 김기영 대표는 이 한마디에서 새로운 그림을 봤습니다. 사람을 한 번에 수백 명 단위로 옮기는 거대한 상자. 단순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사실상 수직으로 움직이는 다리. 그게 바로 골리앗 엘리베이터의 출발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엘리베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 15명, 적재 무게 1000kg. 그게 일반적이죠. 송사는 그 한계를 한 번에 깨버리기로 합니다. 적재 용량을 10톤에서 50톤. 즉, 일반 엘리베이터의 50배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무게로 따지면 코끼리 7, 8마리. 사람으로 따지면 한 번에 500명. 이걸 100m 가까운 높이까지 분당 200m가 넘는 속도로 끌어올리는 기계. 사실 이건 엘리베이터라기보다는 거의 미니 산업용 케이블카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대한 상자를 만들려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해요. 첫째, 안전. 둘째,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한 번에 500명이 타는데 만에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로프 구조, 비상 제동 장치, 권상기 출력,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마침내 송산 골리앗 엘리베이터가 세상에 나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빨간 컨테이너, 같은 거대한 상자가 거대한 철탑 위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올라가는 모습. 그 안에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수백 명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동시에 옆에는 자재가 가득 쌓여 있고요. 이 한 대가 움직이는 단 1분 동안 일반 엘리베이터 30대가 동시에 일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자, 여기서 명단을 좀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와 위키리크스 한국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송산 골리앗 엘리베이터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거대 산업 현장에 차례로 설치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2022년 3월 기존에 있던 골리앗 엘리베이터를 50톤짜리에서 60톤짜리로 한 단계 더 키워서 새로 설치했다고 하죠.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그 작은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 자체가 이 한국산 골리앗 엘리베이터 위에서 지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송산 이야기에서 진짜 충격적인 건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시작일 뿐입니다. 김기영 대표가 만든 또 하나의 발명품은 한국 사회 전체와 직접 연결되는 물건이거든요. 잠깐, 혹시 이런 풍경 기억하세요? 두바이에서, 런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들리는 그 소식.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났다는 뉴스. 그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오지? 엘리베이터 안내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있죠. 화재 시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화재 연기가 엘리베이터 통로, 즉 승강로를 타고 굴뚝처럼 위로 솟구치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기가 끊겨 갇혀버릴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100층짜리 건물의 90층에 있는 사람이 노약자가, 임산부가, 어린아이가 그 계단을 다 내려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김기영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불이 나도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아예 새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통로는 굴뚝이고 화재의 물리학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그는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엑스베이터, 영어로 X자에 베이터를 붙인 이름입니다. 세계 최초의 비상분한용 엘리베이터예요. 엑스베이터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있을까요? 첫째,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입구 전체에 제트분사 차단막이 펼쳐집니다. 공기를 강하게 뿜어 연기와 화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둘째, 문 자체가 특수 내화도어로 되어 있어서 불꽃과 열을 차단하고 패킹은 밀폐형이라 연기 자체가 차단됩니다. 셋째, 정전이 되어도 자체 비상전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화재로 건물 전기가 다 끊겨도 이 엑스베이터만큼은 계속해서 사람을 실어 나릅니다. 차열, 차염, 방수까지 동시에 작동해요. 정말 그야말로 움직이는 방화금고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날 두바이의 그 건물에, 런던의 그 아파트에 이 엑스베이터가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 돌아왔을까요? 김기영 대표는 이 발명으로 세계 최초 비상분한용 엘리베이터 특허를 따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승강기 100주년 기념 신기술 공모에서 수상도 하죠. 외국 거대 기업들도 이걸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까다롭고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직원 60명짜리 한국 회사 한 곳이 그걸 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산은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갑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송산의 골리앗 엘리베이터는 미국 엑슨모빌의 산업 현장, 러시아 국영건산,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초고급 초고층 빌딩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가 거래하는 글로벌 파트너만 30여 개 국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흥 산업단지의 작은 공장에서 만든 거대한 빨간 상자가 텍사스의 정유시설과 시베리아의 광산을 누비고 있다는 이 그림이요. 여기서 잠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까요? 일반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안 되나? 안 되더라도 적어도 작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정도만 해도 안정적인 사업이 될 텐데요. 사실 김기영 대표 본인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계 대기업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할 때 그는 충분히 안정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없던 기술로 세계 최고가 되자 그 꿈을 펼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한 칸 공장에서 다시 시작한 거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양반 좀 무모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 사례 하나만 보시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 동네가 본 적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언덕이 정말 가파릅니다.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그 언덕을 오르내리는 건 그야말로 등산이죠. 무릎이 아픈 어머니,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다들 매일 그 언덕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의 어느 날 길고 가느다란 통로형 엘리베이터가 하나 들어섭니다. 송산이 만든 경사형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일반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덕의 경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선형 엘리베이터입니다. 위키리크스 한국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덕을 인위적으로 깎아내지 않고 자연 경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공한 친환경 방식이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그 해의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동네 풍경을 바꾼 디자인이 된 거예요. 자, 이쯤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로켓. 그런데 가만 보면 한 노인이 무릎 안 아프게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한 대의 엘리베이터. 그것도 정말 첨단 기술 아닐까요? 일하다가 사고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자 500명을 한 번에 안전하게 올려주는 그 거대한 상자도 첨단 기술이고요. 물속에서도 살아 돌아오게 해주는 그 한 대의 엑스베이터는 또 얼마나 큰 첨단인지요. 자, 이제 가장 큰 질문을 풀어야 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왜 직원 60명짜리 회사 앞에 삼성, 현대, LG가 줄을 서느냐는 질문이요. 답이 슬슬 보이실 겁니다. 답은 두 가지인데 둘 다 좀 씁쓸한 답이에요. 첫 번째 답은 더 큰 회사가 이걸 안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엘리베이터 사업을 팔아버린 그 순간 한국에는 거대 산업 현장용 특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대 자본이 사라졌어요. 외국 자본은 이 까다로운 영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의 거대한 공장이 이제는 시흥의 한 중소기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K반도체의 가장 거대한 공장이 사실은 한국 작은 회사 한 곳의 업계에 올라탄 채로 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 자랑인 동시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해요. 만약에 송산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이 골리앗과 엑스베이터의 기술을 누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답은 더 무겁습니다. 송산은 그 사라진 한국 엘리베이터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잃은 게 가전과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지도 못한 사이에 사라진 산업들, 사라진 일자리들, 사라진 기술들이 있어요. 김기영 회장이 한국 엘리베이터 협회장을 연임하면서 했던 말, 잃어버린 일자리 20만 개라는 말. 그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웃집 누군가가 잃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송산 한 곳이 그 거대한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매출 240억 원짜리 회사 한 곳이 떠받치기엔 우리가 잃어버린 산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게다가 송산이 만드는 이 특수 엘리베이터들은 한 번 만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계, 시뮬레이션, 인증 절차, 안전 시험. 시간도 길고 한 대 만들어봐야 매출 규모는 거대 기업의 한 분기 광고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직원 60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한 대 한 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책임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 500명이 타는 상자를 만든다는 건 매일 아침 500명의 목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2026년 지금 우리는 어떤 회사를 강한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보통 매출이 큰 회사, 직원이 많은 회사,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송산 같은 회사는 그 어디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안 나오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그 모든 첨단의 풍경, 그 풍경의 뒤편에서 송산 같은 회사들이 묵묵히 거인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거대한 무대 장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무대 기술자처럼요. 자,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인구로 따지면 작은 회사, 매출로 따지면 동네 강소기업. 그런데 만드는 물건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 삼성, 현대, LG가 줄을 서고 미국과 러시아의 거대 산업 현장이 그 줄에 합류합니다. 엘리베이터 산업의 주권을 찾자고 외친 한 사람과 그 옆에서 묵묵히 작업복을 입은 60명.
이게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의 진짜 모습입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죠. 엘리베이터에 무슨 주권이 있느냐고요? 이제 그 답이 보이실 것 같아요. 주권이라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리 동네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해주고 우리가 만든 거대한 상자로 우리 공장을 짓게 하고 그리고 언젠가 다른 나라의 화재 현장에서 우리가 만든 그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 그게 진짜 주권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답하기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댓글창에 둘 중 하나만 골라서 적어주세요. 첫째, 나는 송산 같은 작은 거인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송산도 좋지만 결국 거대한 대기업이 다시 이런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본다. 여러분의 답이 정말 궁금합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 꼭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런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 강소기업 이야기 앞으로도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